안녕하세요. 정석비즈 이동거입니다. 이 화면 잠깐 같이 보시죠. 한 회사의 투자 유치 기록입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설립 5년 만에 시드부터 시리즈 C까지 무려 9개 라운드 누적 263억 원 이상을 유치한 회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눈에 정확하게 보이실 건데요. 263억 원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매겨진 건지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 바로 그 밸류에이션의 정체를 함께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있는데요. 매출은 0원, 영업이익은 적자, 직원은 여러분들 대표를 포함해서 3명.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회사는 지금 얼마짜리일까요?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30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1억? 10억? 아니면 100억? 사실은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바로 그 답이 안 나오는 게 오늘 이 영상의 출발점인데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런 회사의 누군가는 10억, 2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매출도 없고 적자인 회사에 1억, 10억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요. 그 1억, 10억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밸류에이션은 공식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밸류에이션은 어떤 정답 같은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퍼 곱하기 얼마 이런 공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은 정답이 정해진 시험이 아니라 창업자와 투자자가 마주 앉아서 이 정도면 우리 합의 가능하겠다 하고 숫자에 도장을 찍는 협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라도 누구랑 협상하느냐, 언제 협상하느냐, 또는 무슨 자료로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30억이 됐다가도 100억이 됐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의 출발점이고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럼 협상의 근거가 되는 기업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교과서적으로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의 가치입니다. 한 줄로 표현하면 이 회사가 가진 것 더하기 벌 것입니다. 회사가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자산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벌 돈을 미리 당겨오는 수익 가치, 우리가 평소에 배우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같은 게 여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가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 줄로 표현하면 남들이 인정해 준 값입니다. 비슷한 회사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보고 그 배수를 곱해서 매기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상대 가격 또는 멀티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초기 스타트업은 사실상 두 번째, 즉 시장 가치로만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런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본질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DCF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면 DCF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1억과 5년 뒤에 1억은 같은 돈이 아니다. 왜냐? 시간이 돈의 가치를 깎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깎고, 둘째는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할 기회비용이 깎이고, 셋째는 정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또 깎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돈은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할인해서 봐야 합니다.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즉 할인된 현금 흐름. 글로 보면 어려운데 진짜 쉬운 예시 하나로 한번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네 주변에 카페가 매물로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장님이 자, 우리 카페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 벌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사세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단순 합으로는 1,000 곱하기 5는 5천만 원.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함정입니다. 즉
할인율 10%로 환산을 해볼게요. 1년 뒤에 1000만 원은 지금의 909만 원, 2년 뒤는 826만 원, 3년 뒤는 751만 원, 4년 뒤는 683만 원, 5년 뒤는 621만 원입니다. 즉, 다 더하면은 5천만 원이 아니라 3,790만 원입니다. 시간이 무려 1,210만 원을 깎아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카페의 진짜 가치는 5천만 원이 아니라 3,790만 원이 적정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5천만 원은 너무 비싸요. 3,800에 합시다. 이렇게 깎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DCF의 원리입니다. 즉, 미래의 현금 흐름을 시점별로 할인해서 모두 더한 값, 즉, 회사 가치를 가장 정통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스타트업, 즉 초기 스타트업한테 이 DCF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절대로 쓸 수 없는 기준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데이터가 여러분들에겐 없습니다. 즉, 이력이 없잖아요. 카페는 작년에 1000만 원을 벌었으니 내년에도 비슷하게 가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은 작년 매출이 0원일 수도 있는데 5년 뒤의 현금 흐름을 과연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DCF는 양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더하는 모델인데 그게 다 마이너스면 모델 자체가 무력해지기 때문이죠. 셋째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가정 하나만 바꿔도 값이 10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카페 예시에서는 23%만 깎였잖아요. 하지만 스타트업은 성장률 20%를 50%로 바꾸면 회사 가치가 30억에서 300억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즉, 이거는 평가가 아닌 거죠. 즉, 가정의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본질 가치 이 기준 자체가 통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재느냐? 그거는 바로 시장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기준, 그거는 멀티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멀티플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과 비슷한 회사가 받은 가격의 몇 배로 매긴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O2O 플랫폼이 작년에 매출의 5배로 투자를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매출 곱하기 5배 정도로 한 번 매겨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비슷한 회사가 받은 가격을 우리는 어떤 지표로 보느냐? 그거는 바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멀티플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름이 생소해 보여도 뜻을 풀면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뭐의 몇 배냐? 첫 번째 펀은 P는 프라이스, E는 어닝, 즉 이익입니다. 즉 기업 가치를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 즉 이익의 몇 배인데요. 가장 흔한 지표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런 펄을 기준으로도 많이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PBR인데요. B는 book value, 즉 장부의 가치입니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나누는데요. 즉 장부의 몇 배. 또 그리고 세 번째는 PSR인데요. S는 sales, 즉 매출로 나눕니다. 즉 매출의 몇 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익이 안 나도, 즉 적자여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EV 나누기 에비타. 이건 좀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회사가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의 몇 배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리즈 B 정도 가면은 나오는 기준인데요. 마지막 5번째, 이 PDR, 이게 좀 재밌는데요. D는 드림, 즉 꿈입니다. 즉 시장 규모 곱하기 점유율로 나누는 방식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얼마나 큰 꿈을 그리고 있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초기 스타트업이 매출도 없을 때 PR성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5가지가 멀티플의 툴킷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뭐의 몇 배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5개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한 줄로 압축을 해드린다면 펀은 이익의 몇 배, PSR은 매출의 몇 배, PDR은 꿈의 크기, 이 3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투자자랑 미팅을 하실 때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퍼는 이익이 나야 쓸 수 있는 지표인데요. 적자 회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대부분의 적자 단계에서는 PSR이나 PDR 같은 이러한 지표들을 협상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초기의 퍼는 아니고요. PSI나 PDR과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기준 중에 어떤 걸 언제 쓰느냐? 저는 이게 가장 이 영상에서 오늘 중요한 한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캡처해 두시고 성장해 가는 단계에서 활용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회사가 성장 단계가 오르면 매기는 기준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리시드 또는 시드 단계, 즉 여러분들이 엔젤 투자나 또는 엑셀러레이터에서 투자를 받는 가장 시작 단계에서는 사실상 계산이 없습니다. 이때는 상대 가격으로 받게 되는데요. 즉, 투자자가 투자하기 마음이기 때문에 팀이 좋다, 아이템이 괜찮다, 그러니까 10억으로 매기자. 이런 정성적 판단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업자와 투자자의 이 욕망의 크기가 맞춰주는 지점에서 협상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A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GMV, 즉 거래액 멀티플이 등장을 합니다. 자, 플랫폼이라면 1년 거래액의 0.5배에서 2배 사이로 매겨보자. 이런 식이 될 수 있고요. 시리즈 A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공원 이익이라는 단어가 무대 위에 서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사 한 곳이 진짜 돈을 버는가? 즉, 이게 단위 경제에 대한 검증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원 이익을 뽑아낼 수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또 시리즈 A 단계에서 협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 B에서는 매출 멀티플이나 에비타와 같은 본격적인 재무 검증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회계 실사도 받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시리즈 C 이후에는 상장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매출도 있고 이익도 나기 때문에 이때는 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익의 몇 배, 즉, 이 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밸류에이션 일부의 핵심 프레임워크인데요. 단계가 오르면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운드마다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매번 다른 기준으로 재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회사 가치가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또 그게 정상입니다. 회사가 증명할 수 있는 숫자가 각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엔 팀만 있죠. 그 다음에는 거래액이 또 생기죠. 그 다음에는 단위 경제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이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래서 2부에서는 실제로 한 회사가 6번의 투자를 받으면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밸류가 1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한번 해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꼭 기억하실 3가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은 공식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들과 같은 초기 스타트업에는 DCF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즉, 시장 가치, 그러니까 상대 가격과 멀티플이 여러분들의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단계가 오르면, 즉 시드 단계부터 프리 A, 시리즈 A, 시리즈 B, C 이렇게 단계가 오를수록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즉, 상대가에서 시작해서 GMV, 공원이익, 매출, 그리고 마지막에 퍼까지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다음 IR 미팅 때 투자자와 협상할 때 있어서 밸류에이션의 기준을 좀 더 현명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회사가, 또 저도 직접 개인 투자를 했던 회사가 5년 동안 6번의 투자를 받으면서 밸류가 10억에서 60억 이상, 지금은 이미 이제 1000억 이상으로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진화한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 6번의 라운드에서 매번 다른 기준으로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있었는지를 라운드별로 다 풀어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석비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석비즈 이동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